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시작합니다.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아주 극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. 시간에 거슬러서 1935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당시 미 육군항공대가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를 뽑는 아주 중요한 비행 시합을 열었거든요. 이 시합에 여러 회사가 참여했지만 사실상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. 바로 보잉사의 모델 299라는 비행기였는데 이게 정말 괴물이었습니다. 군에서 요청한 것보다 폭탄을 무려 5배나 더 싣고 속도는 이전 폭격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빨랐죠. 심지어 비행 거리는 2배나 됐으니까요.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군사 역사학자 필립 마일링거의 말을 빌리자면 이 시합은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죠. 이미 미 육군은 보잉거 65대는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해둔 상태였으니까요. 그 누구도 보잉이 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시합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끔찍한 일이 터지고 맙니다.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그 완벽해 보였던 비행기가 갑자기 엔진이 꺼지면서 추락하더니 그대로 폭발해버린 겁니다. 이 사고로 승무원 5명 중에 2명이나 목숨을 잃었고요. 아니, 한번 생각해보세요. 당대 최고의 기술로 만든 그야말로 최첨단 비행기였잖아요? 조종사도 육군에서 제일 잘 나가는 베테랑이었고요.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? 자, 당연히 사고 조사가 시작됐겠죠. 다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궁금해했는데요. 그 결과가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다들 기계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. 그런데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조사를 해보니까 기계의 결함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. 뭐 렌시 같은 공구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. 진짜 원인은 바로 복잡성이었습니다. 조종사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. 이 새로운 비행기가 너무 복잡해서 아무리 뛰어난 조종사라도 그 모든 걸 기억만으로 조종하는 건 불가능했던 겁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종사가 신경 써야 할 장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딱 하나를 깜빡한 거예요. 바로 승강타랑 방향타에 새로 달린 잠금 장치를 푸는 걸 잊어버린 거죠. 정말 이 사소한 실수 하나가 그런 끔찍한 참사를 부른 겁니다. 그래서 당시 신문 기사에 이런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. 한 사람이 조종하기엔 너무 복잡한 비행기. 맞습니다. 이건 조종사의 실력 문제가 아니었어요. 인간의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이 복잡함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었던 거죠. 자,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.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훈련을 더 빡세게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근데 군은 정반대의 방법을 택했습니다. 훈련을 더 시키는 대신에 테스트 조종사들이 모여서 정말 단순하면서도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놨는데 그게 바로 체크리스트였어요. 그냥 간단한 카드 한 장이었어요. 이륙할 때, 비행할 때, 착륙할 때 각 단계별로 이것만은 꼭 확인해라 하는 핵심 사항들을 적어놓은 거죠. 자,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나서 조종사들이 이 비행기를 몰고 날아간 거리가 무려 180만 마일이었는데요. 그동안 사고가 몇 건이었을까요?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. 제로였어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 결과에 완전 확신을 얻은 거죠. 그래서 육군은 이 모델을 무려 13,000대나 주문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폭격기가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끄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죠. 자,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래서 이 옛날 비행기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핵심어는 바로 이겁니다. 이건 그냥 80년 전의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아니에요.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. 예를 들어볼까요? 더 PR 기사에 따르면요. 요즘은 패션 같은 아주 전통적인 산업도 옛날 그 비행기처럼 엄청나게 복잡해졌다고 해요. 패션테이먼트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젠 단순히 옷만 잘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음악, 공연, 팬덤 같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다 끌어와서 하나의 문화적 경험을 팔아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. 왜냐?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 것들이 너무 많아졌으니까요. 글로벌 의류 브랜드 캡의 CEO 리처드 딕슨이 딱 이런 말을 했어요. 오늘날 고객은 옷을 사는 게 아니라
문화적 담론을 만드는 브랜드를 산다. 와,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죠. 제품 자체보다 그 제품을 둘러싼 스토리, 세계관,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. 품질은 뭐 이제 기본이고요. 그 위에 어떤 가치와 재미를 더하느냐가 승부를 결정짓는 거죠. 이걸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. 요즘 패션 브랜드들이 누구랑 경쟁하는지 아세요? 다른 패션 브랜드가 아닙니다. 바로 넷플릭스, 유튜브, 틱톡이에요.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. 고객의 하루 24시간, 그 한정된 시간을 뺏기 위해서 이제 산업의 경계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. 자, 이렇게 바깥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우리에겐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합니다. 하나는 아까 그 보잉 조종사들처럼 외부의 복잡성을 관리해줄 체크리스트 같은 도구고요. 또 하나는 이 모든 복잡함 앞에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우리 마음속의 저항을 이겨낼 프로의 마인드셋입니다. 스티븐 프레스필드의 책 더 피어 오르기 위한 전쟁을 보면 프로의 본질이 뭔지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. 혹시 영화 수색자 보셨나요? 거기서 존 웨인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. 그 녀석은 끝까지 쫓아오는 놈이 있다는 걸 평생 모를 거야. 내가 장담하지. 바로 이런 집요함, 이게 프로의 핵심이라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프로는요, 오늘 영감이 안 떠오르네? 컨디션이 별로네? 이러면서 기다리지 않아요. 하기 싫은 마음, 두려움, 내일 할까 하는 유혹, 이런 내면의 저항보다 더 끈질기게, 어떨 땐 좀 무자비할 정도로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. 이 복잡한 세상에서 뭔가를 꾸준하게 해내는 힘은 바로 이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. 자, 그럼 정리해 볼까요? 외부의 복잡성을 다루는 체크리스트와 내면의 저항을 이기는 프로의 마인드셋, 이 두 가지를 우리 일상과 업무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? 유명한 조각가 헨리 무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창작자에겐 은퇴란 없습니다. 창작이 곧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엔 끝이 없는 셈이죠. 참 멋진 말이죠? 지금 우리는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, 아니 고령화 시대를 맞아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.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의 일이고 해야 할 일도 많은 복잡한 일이지만 저항에 굴복하지 않는 프로의 마인드셋과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가지면 좀 더 슬기롭게 컨텐츠의 파도를 넘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이건 컨텐츠가 아니라 다른 일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. 그런 점에서 오늘의 브리프가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프로의 마인드셋과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1월 한 달 동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늘 감사합니다.